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상담 2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비폭력 대화의 개념과 기원에 대해서 또 비폭력 대화의 목적과 철학이 어떤 것인지 1교시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또 2교시 때는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비폭력 대화와 다른 폭력적 언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비폭력 대화에서 쓰고 있는 비폭력 대화의 주요 개념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폭력 대화를 하면서 하고 있는 비폭력 대화 모델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2교시 때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3교시에는 우리가 비폭력 대화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 의사소통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비폭력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3교시로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폭력 대화의 이렇게 개념과 기원, 목적, 철학에 대해서 2교시 때 이렇게 3교시 때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먼저 개념과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인간의 어떤 본성인 연민으로 돌아간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이다 하고 2003년도에 로젠버그는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이러한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비폭력 대화라고 때로는 NVC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은 비폭력 대화의 이제 로젠버그 생전의 모습입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주장했었던 내용들을 더 깊이 해보면,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인 로젠버그는 연민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2가지 문제의 의문을 품으면서 깊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본성인 연민으로부터 멀어져 서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을까? 둘째는, 이와 달리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연민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2가지의 물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 동안 로젠버그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말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깊이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민이 우러나는 유대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 말하기와 듣기를 고안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MBC의 내용은 수세기에 걸쳐 이미 알려진 것으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는 것, 즉 우리 인간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지 일깨워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젠버그는 1960년대 인종차별 폐지법이 시행될 때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미 연방정부의 프로젝트를 계기로 MVC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1983년 CNVC,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을 설립하고 MBC 훈련과 국가 간 분쟁 지역에서 중재자로 활동하였으며, 한국에서는 2003년 캐서린 한이 처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캐서린 한은 비폭력 대화를 보통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기심, 탐심, 미움, 편견, 의심이 많고 공격적인 태도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이해, 감사, 연민, 배려가 우리 마음 안에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본성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비폭력 대화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비폭력 대화 모델은 그 기원을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 모델은 인본주의와 실존주의의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매우 통합적입니다. 현대 심리치료의 주요 접근들이 게스탈트 심리 접근, 정서 중심적 접근, 인지행동적 접근과 통하는데 여타의 이론들이 강조하는 존재감, 정서, 인지 등 인간 경험에 있는 주요 요소들을 그 이면에 있는 욕구와 관련지어 재조명한다는 점이 비폭력 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비판적이고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습관적으로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명료하게 인식하면서 진솔하게 표현하여 상대로부터 저항이나 반격이 아니고 협력적인 반응을 얻는 것입니다. 비폭력 대화는 자기 표현을 할 때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관찰이나 느낌이나 욕구, 부탁을 바탕으로 공감적인 태도로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건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충분히 경청하면서 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폭력 대화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질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서로의 인간성을 의식하면서 적대감 없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모두의 욕구가 즐거운 마음으로 평화롭게 충족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가짐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폭력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가 폭력 그 자체에 대해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라 하면 우리는 대개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곧 싸우고 죽이고 때리고 전쟁으로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힘이 쓰인 물리적 폭력이 아닌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정신적인 폭력이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더 해롭고 위험합니다. 정신적인 폭력은 피해자들의 내면의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은 그들이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폭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정신적인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에 불을 지피는 연료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MVC의 목적은 질적인 인간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즉 서로의 인간성을 의식하면서 적대감 없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모두의 욕구가 평화롭게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비판적이고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명료하게 인식하면서 진솔하게 표현하여 상대로부터 저항이나 반격이 아니고 협력적인 반응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을 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관찰이나 느낌, 욕구, 부탁을 바탕으로 공감적인 태도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건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충분히 경청하면서 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MBC의 핵심은 진정한 나와 소통하는 법, 마음으로부터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MBC는 단순한 대화 기술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즉 욕구를 계속 상기하면서 말 자체보다는 그 이면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서 관점이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호 관계의 질적 변화가 다른 의사소통 프로그램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VC 모델의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1960년대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마센 B. 로젠버그에 의해서 창시된 비폭력 대화 모델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대화를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분노를 자아내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피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가치와 욕구에 초점을 두고 친선을 품돋는 말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더욱 만족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자신과 상대방의 가치관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줄 알게 되며 과거의 고통이나 상호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경험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대화의 목적은 질적인 인간관계와 상호 욕구 충족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들은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지 못했을 때 그 상대에 대한 탓을 한다든지 내지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든지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그 잘잘못을 따져서 비판의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한 비판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실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좀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비폭력 대화에서 전하고 있는 대화 방법을 쓰게 되면 진실한 나의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그 표현된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 그 관찰과 느낌과 욕구, 요청의 네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나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잘 관찰된 내용들을 사실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그러한 관찰된 내용 속에서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느낌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 느낌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 욕구로부터 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느낌을 이끌었던 욕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내가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이 네 단계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서 전달하는 것.
평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 아니죠. 근데 이 연습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내가 정말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당신이 어떤 것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또 반대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들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저런 느낌은 어떤 욕구에서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네 가지 것을 돌려주게 될 때 보다 더 깊이 있는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MVC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모델의 방식을 개발한 노젠버그는 본격적인 보급과 훈련을 위해서 1984년에 MVC 훈련센터를 설립하였고, 그는 그 후 30년 동안 40여 개 개국 이상의 교육자, 학생, 경영자, 심리학자, 변호사, 평화운동자, 교도소 수감자 및 경찰 등에게 비폭력 대화를 가르쳐 왔습니다. 현재 비폭력 대화의 모델은 가족, 학교, 조직과 각종 사회복지 기관들에서 상담과 치료에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로젠버그는 분쟁이 있는 기관에, 분쟁이 있는 민족에 가서 서로 사륙을 이루었던 민족 간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중재한 내용들이 이러한 갈등 중재와 MVC에 관련된 소개된 책들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밀리는 비폭력 대화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행동하는 삶의 양식으로 존중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비폭력 대화는 이러한 존중이 잘 드러나는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폭력에 빠져나오게 하려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대신에 차이의 다름에서 존재의 의미를 느끼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비폭력 대화는 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거기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느낌에 따라서 나의 욕구는 무엇인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상대에게 어떤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것 자체가 내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민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교시 마치도록 하고요. 1교시에서는 비폭력 대화의 개념과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로젠버그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을 로젠버그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까 이제 캐서린 한이 이것을 받아서 했고, 비폭력 대화라는 것이 연민의 대화, 또 존중의 대화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비폭력 대화가 여러 심리치료 이론을 통합한, 특별히 게스탈트 치료, 정서 접근, 또 이론들, 실존주의적인 측면들이 통합된 내용들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를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관찰과 느낌과 욕구, 부탁,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듣는 것, 그것이 존중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질 높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높이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으로서,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으로서 비폭력 대화 방법이 중요하게 쓸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이 비폭력 대화의 철학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을 존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배태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2교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